이 마스크가 필수품이 된 세상. 평범했던 일상이 그리운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최전선에서 선방하고 계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번의 구정 질문을 하기도 하고 5분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번 구정 질문은 구청장을 상대로 할까 어떤 게 나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구청장은 구정 전반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국장님이 더 잘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국장님을 상대로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20년 말쯤에 이러한 제보를 받습니다. 물론 전화 제보입니다. 어르신 돌봄 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제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사실 확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가 제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의원님 지역에 있어서 그 지역 의원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의원님이 살펴봐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의원님이 해당 과에 지시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성추행이 있었다는데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당시 담당 팀장이 센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 결과를 국장님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저기 의원님 확정적으로 성희롱이 있었다라고 단정하시는데 제가 보고 받기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보고 받지 않았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이제 제기를 하셔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해당 의원님이 담당 가장이나 팀장한테 어떻게 지시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 팀장이 민원을 받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센터장이 바뀌어서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사 평가하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조금 약간의 그런 트러블 이런 분들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아마 사회 전담복지사가 사표를 내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봐라고 해서 담당 팀장이 갔었고 또 아까 가서 얘기를 하는 중에 아까 말씀하신 성희롱 이런 건들도 있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전담 복지사분들이 얘기는 그런 건 전혀 없었다. 물론 이제 술자리에서 약간의 터치 이런 정도는 있었지만 그게 성희롱까지 가고 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이런 시기에 본인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한다 그러면 그걸 구청이나 이런 우리 감사실 여러 경로가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신고가 된다 그러면 저희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확인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의원님을 통해서 했다는 것도 저희 쪽에서 조금 안타까운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팀장님이 조사하러 갔을 때 센터장님이 현장에 계셨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보고 센터장은 다른 회의에 가가지고 자기 없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자,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팀장님이 먼저 센터를 방문을 해서
센터장님하고 센터장실에 들어가서 센터장님하고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실에서 면담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이 성추행이나 이런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걸 조사하러 간 분이 국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컴퓨터실이라는 곳이요, 센터장님하고 바로 옆방입니다. 그리고 샌드위치 판도를 막아놨어요. 그래서 숨소리까지 거의 다 들려요. 이런 민감한 문제를 제3의 장소에서 하는 게 맞다. 센터에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하필이면 센터장님 바로 옆방에서 다 들리는 곳에서, 더군다나 거기 사회복지사가 5분이 있습니다. 5분을 다 모아놓고 조사를 해요? 그 조사가 되겠어요?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정말로 그 절차에 의해서 신고가 됐더라면 조사 안 하죠. 조사 안 해서 말씀드렸듯이. 그래, 왜 들어보세요. 그 피해 당사자인 사회복지사가 왜 경찰서에나 또 구청에 신고를 안 했는지는 좀 이따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를 갔을 때 센터에서 조사하는 게 맞습니까? 제3의 장소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의원님, 그걸 조사로 간 게 아니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 팀장이 그걸 뭐 해서 그걸 조사로 간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명이 뭐 사표 내고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그걸 이제 하러 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사람을 한 10명 정도 만났어요. 전화도 하고. 그 센터에 우리 팀장이 여러 번 간 건 맞아요. 다른 일로. 그러나 그 당시는 우리 동료 의원님의 지시로, 동료 의원님 저 앉아 계십니다. 동료 의원님이 지시로 그 문제로 갔어요. 네, 의원님, 그 부분은요, 제가 다시 한번 세세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고 듣기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의원님도 그렇게 하시니까요. 저희가 세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뭐 증인을 부르고 그럴 만한 성격이 아니라서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바와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좀 다르긴 하지만 팩트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조사를 위하여 팀장이 갔다고 한다면 센터에서, 더군다나 센터장님이 계시는 옆방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그 건으로 갔다 그러면 그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 은밀하지 않습니까? 수치스럽고 그런 문제를 그 당사자하고 얘기를 해야지 5명을 다 한 곳에 놓고서 성추행이 있었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회복지사 한 분이 손가락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인을 합니다. 센터장이 옆에 있다.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괜찮다. 말소리를 작게 하면 된다라고. 참 아쉽습니다. 의원님, 지금 의원님이 알고 계신 얘기만 말씀드리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센터장하고 그 가상은 다른 회의에 가서 자리에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고 네. 나는 다르게 알고 있는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 내가 잘못 알고 있다고 칩시다. 당시에 센터장이 없었다고 쳐요. 그래요. 내가
다시 한번 나도 알아보겠지만 정말로 국장님에게 맞아. 센터장님이 없었어. 그러나 그 장소에 사는 게 맞습니까? 그거 제가 잘못했다고 아까 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건으로 갔다 그러면 5명이나 사회복지사를 다 앉혀놓고 성추행이 있었냐 물어보는 게 맞냐 이거? 그건 맞지 않아요. 의원님, 물론 그 건에 대해서 만약에 그 건 그렇다면 우리 팀장이 잘못한 건 맞고요. 자, 그래서 그렇고 저희 사실은 그런 문제가 터지면 저희 감사실이나 전문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서 했더라 그러면 더 자세히 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팀장이 뭐 그런 쪽의 전문가는 아니고 그래서 혹시 서로 그거는 그것도 같다 그러면 우리 팀장이 잘못한 것은 제가 뭐 시인하는 겁니다. 네. 사실 파악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없습니다. 태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방법과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동료 의원님이 저하고 또 상의를 합니다. 그 피해를 입은 사회복지사가 증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동료 의원님이 좀 만나자. 안 만나요. 자, 아까 그 대답을 제가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업계는 좁습니다. 그 사회복지사의 워딩은 이렇습니다. 나는 다른 곳에 취직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사건화가 돼서 문제가 됐을 때 누가 나를 써주겠느냐. 바로 그래서 사실은 이 제보자의 낙인 효과, 분리 이것이 겁나서 제보를 못하는 경우가 숱하고요. 이번 경우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제 딸이 비슷한 경우를 당했을 때 애비인 저도 그래 신고해라 이렇게 선뜻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 이 사회가 구조가 그렇습니다. 제보자에 대해서. 그래서 경찰서에 가지도 못하고 구청에 얘기하지도 못한 겁니다. 그래 결국에는 사회복지사 5명 중에 3명이 일괄 사표를 냅니다. 물론 이 사건이 그 원인이 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 의원도 그래 그 피해자를 보호를 해야 되겠다. 일리가 있다. 본인이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취직을 하지요. 세상은 넓어도 업계는 좁습니다. 그리고 이력서에 보면 어디에 근무했다 그러면 그쪽에 전화를 해봅니다. 근무 어떻게 했냐. 당연히 얘기가 나올 것을 두려워한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사건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얘기 같아요. 자, 그리고 사실은 그때 저하고 그 동료 의원하고 사건을 덮습니다. 왜? 그 사회복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금년 5월 11일에 또 그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 할머니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더 들춰봤어요. 왜 이 센터가 왜 이러지? 해보니까 담당 생활지원사가 대상 할머니가 좀 이상한 낌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들은 이제 여러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데 물품 지원을 그렇게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작년 6월까지는 물품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작년 7월 이후 8월부터는 물품 지원이 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 할머니에게는 물품이 단지 하나의 공산품이 아니라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아,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물품 지원도 없고, 그러니까 약간 낌새도 이상하고. 그래서 센터에는 서비스 연계된 게 없고,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연락을 합니다. 어느 어떤 할머니가 이상하다. 좀 나와서 살펴봐 달라. 그래서 해당 주민센터 담당 2명과 간호사 1명이 3명이 5월 11일에 그 할머니 댁에 방문을 합니다. 그 할머니는 그 전에도 그랬지만 죽고 싶다 그런 얘기를 자주 했고요. 그날도 3명이 방문한 자리에서도 정확한 워딩은 너무 힘들다, 뛰어내리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그거 보고 들으셨어요? 의원님 그 말씀하신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의원님 하신 워딩하고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너무나 다르거든요. 어쨌든 그분을 만나신 분은 똑같은 분인데 똑같은 세 분이 생활지도사하고 주민센터 담당해서 만난 건 똑같은데 내용이나 풍기는 전혀 다르거든요. 자, 그럼 그분 그 세 분이 그 할머니가 힘들다, 뛰어내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저기 그 할머니의 정확한 그 실태는요. 그분들은 이미 그 우리 돌봄센터에서 그 관리를 하고 계셨었고, 이분이 그날 서울대 병원을 방문하니까 서울대 병원 아니. 얘기 들으셔야지. 자꾸 의원님 말씀하시면은 내가 물은 걸 대답을 하세요. 일단 그 얘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현장에서? 물론 그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래서 얘기를 대답을 해보세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글쎄 잠깐 그 얘기 좀 들어보시죠. 서울대 병원을 가가지고 이분이 그 항반 변성이라는, 저도 뭐 처음 들어보는 병명인데 이게 있어서 이게 시력을 자꾸 잃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걸 앓고 계셔서 그날 이제 서울대 병원 갔다 왔는데 병원에서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던 모양이에요. 점점 악화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가고 했을 때 좀 힘들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었고, 또 이분은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희 쪽에서 이번에 지금 관심 대상자로 이제 옮기려고 주민센터랑 같이 가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생활지원사의 말씀은 그 상태에서 물론 그런 말씀하셨고 그때도 친구분도 계셨고 해가지고 이게 정말 이분들이 자살할 거라는 그런 생각은 적어도 못 느꼈다는 거거든요. 의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생활지도사로서 일하고 있는데 내 담당하시는 분이 나 죽으려고 그래, 오늘 자살할래 이런 걸 느꼈다고 그러면은 돌아섰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주셔서, 물론 자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 생활 담당자분들도 그 이후에 뭐 노대적 문제입니다. 내가 가셨으면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 주셔야지, 생활 지도사가 나 죽겠다고 했는데 그 관리 잘못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저는 도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센터에서 관리를 왜 합니까? 그리고 우울증 검사했죠. 우울증 검사를 몇 명 했습니까? 140명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에게는 몇 장 제출했습니까?
그 부분까지 제가 제가 자, 그래서 제가 물론 국장님 얘기도 틀리는 바는 아니에요. 하다못해 저희 어머니도요 전화하면 아유 죽겠다 그래요. 세상에 우리나라만 세계에서요 우리나라만큼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배불러도 죽겠다 그래요. 이뻐 죽겠다, 좋아 죽겠다. 그거하고 달라요. 우리 어머니도 그래요. 전화 드리고 찾아가면 야 나 죽겠다, 아파 죽겠다. 그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지금. 관리 대상 하시는 분이 구체적으로 나 죽겠다, 뛰어내리고 싶다라고 얘기했어. 그걸 간과해? 그리고 그 다음날 그딴 이거 선택을 해버려요. 자, 우울증 검사를요 130명 하셨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130명을 하는 게 제가 요구를 합니다. 우울증 검사한 자료를 제출해라. 그러니까 32명만 한 거야. 1차에. 왜 이거밖에 없냐? 했더니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우울증 검사라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32명만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그 중에 9분이 9점 이상이 나옵니다. 이상하다. 더 알고 봤더니 사회복지사가 생활지원사들에게 2장씩을 나눠주면서 전수조사가 아닌 2장씩을 나눠주니까 130명 정도 되겠죠.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점수가 많이 나오면 우리가 피곤하다. 9점 이하로 해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 얘기 알고 계세요? 네, 어제 들었습니다. 예. 어제? 예. 그게 가당키는 한 얘기입니까? 제가 듣기로 의원님 그 부분 지적은 당연히 잘못된 거고요. 그 부분은 이제 시정해야 될 부분들인데 아마 그 부분 날리는 생활관리사가 관리사 아마 어제 의원님한테 찾아가서 자기 실수를 인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자기 업무를 2월달에 새로 뽑아가지고 업무 미숙해서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을 했는데 의원님 잠깐 이거는 의원님 제 얘기 잠깐 들어보세요, 국장님.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잠깐만 좀 들어보세요. 답변이 덜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질문해서 답만 하면 돼요. 저러니 나 참. 저런이라뇨. 자, 부정질이 중단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사과가 있을 때까지 부정질은 중단합니다. 예.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 말씀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수감 태도에 대해서 지적사항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협조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정질문도 행정사무감사에 준하는 중요한 의원들에게 부여된 의정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그 답변과 질문 사이에서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여서 좀 유감입니다. 일단 유감을 표하고 이경철 의원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다음 구정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요청합니다. 예, 정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의를 할까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의견 어떠십니까? 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의를 선포합니다. 모집 안내가 있을 때까지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를 마치고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이경철 의원님 연속해 주시기 자, 바랍니다. 아까 본 의원이 우울증 검사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울증 검사를 130명을 했지요. 네. 그게 이제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130명을 하면서 더군다나 9점 이하로 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뭐하러 합니까? 의무사항도 아닌데. 그러자 원 의원이 이제 제출해라. 그러니까 25월 24일부터 전수조사를 합니다. 이제 마치 계획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질문지를 다 나눠주죠, 이번에. 그러니까 생활지원사 한 명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번에도 9점 이하로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해라. 이게 무슨 관리가 이렇습니까? 더군다나 의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32장밖에 없다. 그거 해놓고 나중에 추궁을 하니까 아니다. 130명 했다. 그 보고 받으셨죠? 네. 예. 자,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해 보십시오. 가장 큰 문제, 물론 이제 그 9점 이하로 하라고 했던 부분들은 그 생활관리, 그 복지 전담 관리사에 큰 실수였었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전수조사를 저희가 그 이탁 과정 중에서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빠져 있습니다. 그 1차 조사를 해서 의심이 가는 분들에 대해서 우울증 검사를 해라 이렇게 좀 돼 있는 부분들인데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이제 저희가 그 각 센터나 이런 쪽에 해서 매년 실시하는 것이 옳은지, 왜냐하면 이제 매년 실시하게 되면 생활지도사분들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게 옳은 방법인지 제가 표준화를 만들어서 그건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개선을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 같은 위탁기관이죠. 재단이 같은 이제 우리 노원구에 3개의 센터가 있는데 시립노인 종합복지관에서 네. 같은 데예요. 같은 위탁기관이 재단이 같죠. 여기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러면 세상에 무슨 사업을 의무사항만 가지고 합니까?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말이 안 되는 뭐 9점 이하로 해라. 그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응? 그는 했다라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지 진정 우울증 조사를 해서 우울증에 있는 또 이 경우울증부터 중우울증에 있는 분들을 선발해내기 위한 방법은 결코 아니다. 어쩌면 그 조사를 제대로 했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의 시그널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인지했다고 한다면 가정입니다만은 그런 선택을 안 했을 수도 있지 않았는가. 대개 그러한 선택을 하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징후가 몇 개 있습니다. 주위에 알립니다. 마지막으로 유서를 작성하지. 그런 징후가 본 의원이 객관적인 사실을 들어봐도 징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장님은 그런 징후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큰 차이가 있네요. 저는 그런 징후가 있었다. 근데 국장님은 그런 징후는 없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센터장님은 전 누군지도 모르고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개인적인 감정은 더더욱 없고요. 지금 센터장님이 개인적으로 이제 1년이 되셨는데 서비스 연계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서비스 연계 우리 그 자살 예방센터하고 연계권을 말씀하시는 아니. 후원 물품. 물품은 사실 뭐 전에처럼 코로나 전처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그 조사한 건은 그 7월 이후로 한 66건 정도가 지금 후원처가 66건 정도 들어와 있고요. 그거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후원 물품이 오는 것은 이제 지속적으로 와요. 예를 들어서 빵집 또 식품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지속적으로 오는데 혹시 센터장님이 개인적으로 서비스 연계를 한 게 있느냐 이거죠.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우리끼리 속된 말로 거친 말로 앵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계신 청장님도 앵벌이 잘했고요. 국장님들 사업비가 없으면 앵벌이 합니다. 서비스 연계를 받는 거죠. 우리 의원님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센터장님은 서비스 연계가 거의 없었어요.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거. 그러니 생활지원사들이 가지고 대상자들한테 줄 게 없어요. 바로 억지로 꽤 맞춰본다 그러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이 물품 지원을 원했어요. 왜냐? 관심의 대상을 물품으로 보기 때문에.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원 의원은 국장님하고 이 얘기가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국장님하고 아시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감사를 요청을 합니다. 첫째, 성추행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두 번째, 관리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그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집행부는 솔직하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그 감사 중단이 아니고 구정질을 중단하게 돼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국제 구정질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